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2년 차 아직 뜨거운 신혼부부 겉바속촉의 건우 진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집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1.5층이다 보니까 이 빗소리가 잘 들어와요. 그래서 며칠째 비가 오고 있는데 빗소리가 들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영씨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년차 모델이자 2D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진영입니다. 와, 좋아요. 저는 한 4, 5년 차 싱어송라이터 크리스피로 활동하고 있는 건우입니다. 네.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둘만의 컨텐츠를 찍게 됐는데요. 진영씨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그때 저희가 항상 결혼하고 막 말만 하다가 이렇게 부부 컨텐츠를 찍게 되어서 좀 긴장도 되고 카메라가 앞에 많고 그러니까 설레고 떨리고 그러네요. 네. 네. 다음. 네, 가시죠. 네. 그 본 컨텐츠로 들어가기 앞서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들이 저에게 내준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진영이에게 묻고 싶은 10가지, 진영이가 저에게 묻고 싶은 10가지 적어오라고 하셨거든요. 다 써오셨나요? 네. 네. 다 썼죠.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원래 저는 건우한테 궁금한 게 많았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이거를 들어보면서 진영이는 가짜 사랑이다. 평소에는 되게 저한테 궁금한 게 많은 것처럼 하다가 막상 적으라니까 나보다 못 적더라고요. 그래서 진영이는 가짜 사랑이다. 그럼 건우 씨부터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사실 저는 구문입니다. 1문이 사실 비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가짜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가볍게. 솔직한 나의 첫인상은? 저희가 17년도에 이제 처음 봤는데 그때 저의 첫인상.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SNS가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잠깐의 프리뷰를 하자면 어저께 그냥 이 한 질문만 했는데 내 첫인상을 물어봤는데 너무 비웃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이 작가님이 저희한테 요구사항 했던 건 약간 깨알 재밌게 콩가루 떨어지는 그런 뭔가 되게 이렇게 알콩달콩한 신혼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랬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첫인상 말씀해 주시죠. 첫인상. 사실 저희가 영화관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때 늦으셨죠? 네. 그러니까 되게 깜깜했고 그랬기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처음 딱 봤을 때는 일단 제가 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향에서 통과했고 영화 끝나고 사실 얼굴을 너무 이렇게 제대로 보지는 않았고 그냥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그냥 재밌는 사람이다. 근데 뭐 거의 배꼽이 없어지셨죠? 맞아요. 네. 그랬었어요. 얼굴은 막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좀 말랐던 기억이 나요.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오케이, 첫인상 그럼 네. 어쨌든 좋은 거죠?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네, 오케이.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나와 결혼한 이유. 그냥 좋아서 이런 것보다 좀 디테일한 고민이 들어간 답변. 건우랑 결혼한 이유? 일단 제일 중요했던 거는 신앙이 있는 친구였고 대화가 엄청 잘 됐었어요. 그게 진짜 엄청 컸었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가 건우한테 제일 약간 반했던 것 중 하나가 4년 저희가 5년 만나고 결혼했나요? 4년 만나. 네. 4년 만나고 결혼했는데 그 데이트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집에 데려다 주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랬던 사람이 처음이었어가지고 막 건우가 진짜 갑자기 급하게 작업을 뭐 해야 된다거나 뭐 부모님을 뵈러 가는 거 아닌 이상은 항상 진짜 늦게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자기는 돌아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 저를 생각해 주는 게 엄청 컸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뭐 꼭 무조건 이 순간에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저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커서.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연애할 때랑 결혼 후,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느끼는 새로운 점. 연애 전후? 예. 뭐 좋은 것도 얘기해도 되고 나쁜 것도 얘기해도 되고. 사실 나쁜 게 많이. 자, 끊어도 갈게요. 편하게 얘기해. 오늘 마지막일 수도. 일단 아, 어, 예. 결혼하고 났을 때는 건우가 이렇게 되게 물건을 되게 소중히 하는 친구인 거를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잘 몰랐었는데 연애할 때는 결혼하고 나서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물건을 샀는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 처음에 했을 때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 점을 발견했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죠. 제가 생각해도 쉽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좀만 시간을 달라.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제가 뭐 유리 책상, 저 뭐 냉장고 막 손자국 나는 이런 걸 못 봐가지고 진영이가 문만 열었다 닫으면 가서 그냥 이렇게 닦고 있고 뭐 그런. 그래서 그 냉장고를 저는 이렇게 닫았습니다. 제가 손을 좀 안 대면 되지 않을까? 손등으로 이렇게 그런 맞아, 시절들이 맞아.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안 좋은 것만 얘기해. 네,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모르는 본인만, 진영 씨만 아는 저의 장점. 네. 아니, 좋은 거 얘기할 때 왜 이렇게 네네네네. 장점. 네. 이게 피디님 의도랑 굉장히 다른 이 팟캐스트가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모르는 저만 아는 장점. 네. 건우의 장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더 뭔가 표현을 많이 할 것 같고 뭔가 건우가 더 뭔가 저한테 실수를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더 실수를 많이 하고 건우를 더 많이 속상하게 한다. 건우가 더 잘한다. 입니다.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쉽답이 저한테 상처만 남는. 오케이. 일단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4번의 답변은 밖에 보여지는 이미지보다 내가 집안에서 굉장히 아내한테 잘한다. 더 잘한다. 오케이. 사실은 제가 더 못한다. 네, 제 장점 제가 잘 설명했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우리 부부만의 장점. 다른 사람 부러워요. 저희는 일단 개그 코드가 진짜 잘 맞아요. 아, 그래서 진짜 서로 티키타카도 잘 되고 서로 장난쳐도 막 이렇게 막 크게 상처 안 받아요. 막 진짜 잘 때 막 건우가 헤드락 걸고 이럴 때도 그것도 잘 받아주고. 그거는 사람들이 좋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또 저희가 좋아하는 성향이 같아서 예를 들어 옷을 좋아한다거나 뭐 전시를 보러 다닌다거나 아니면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런 게 되게 잘 맞아서 그런 코드도 되게 잘 맞고, 그리고 저희가 서로 꾸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졌을 때 사람들이 되게 멋있는 부부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 동의합니다. 살짝 재밌게 가려고 6번째 질문 준비했는데 진영 씨가 박재범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네. 박재범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반인 박재범과 네. 갑자기 아니. 부끄러워하시죠? 말씀하세요. 일반인 박재범과 김건우가 맞붙었다. 자, 일반인 박재범 vs 김건우. 자,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본인의 선택은
그 이 질문 상처만 남는 건가요? 저희 컨텐츠가 아마 1화 이후로는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6번의 질문은 네, 패스하겠습니다. 답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이거는 이제 진영이의 이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질문이랑 이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진영의 이미지가 결정돼요. 저희가 지금 6년째 만나고 있으니까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진영이가 굉장히 많이 까먹고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7번의 질문을 내가 다닌 고등학교 이름은? 에? 이 아니 이거는 이 고등학교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혹시 복이 없나요? 자, 서울예술고등학교, 네. 한국예술고등학교, 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네. 한림예술고등학교. 3번? 자, 틀렸습니다. 4번? 제가 다닌 고등학교 4번이요? 1번? 정답 빼고 다 말하는데 이거는 살짝 문제가 있지 않나. 자, 그러면 8번 네. 가볍게 네. 우리가 몇 번 만나고 제가 고백을 했을까요? 3번이요. 오, 이건 정답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 10번은 저희 마음의 상처를 좀 덜 받기 위해서 9번까지만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나의 신체 부위. 뭐야? 이거 저 질문 10번째에 있어요. 아, 네. 대답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건우의 뭐지? 세 개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건우의 신체 부위 중 엉덩이를 가장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깨입니다. 되게 네. 마지막 거 빼고는 남자가 좋아해야 할 법한 부위들을 좋아하시네요. 네네. 엉덩이, 가슴, 어깨. 네. 그렇게 어깨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어깨가 넓더라고요. 엉덩이, 가슴만 얘기해 좀 그러니까 어깨를 갑자기 너무 아니 진짜 여기 다 지금- 적어놨어요. 6년 동안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오케이, 제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진영 씨가 네. 저희 질문을 저도 첫 번째는 무난하게 가겠습니다. 예. 진영이의 외관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 이거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각했는데 원래 그 전에 진영이가 이런 질문하면 사실 제가 그런 막 달달한 답변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항상 안 했었는데 최근에 진영이가 이제 교회에서 찬양단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진영이가 모델도 하고 있으니까 이 여기 쇄골하고 목, 턱 이 옆라인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막 섹시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네, 말씀하세요. 제가 대답하는 아, 타입. 네네네네. 이 옆 라인이 네. 되게 좀 약간 우아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영이가 어떤 좀 진영이 이미지를 되게 커리어 우먼 같고 좀 이런 세련된 이미지를 많이 보는데 실제와는 다르지만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이쪽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나. 이 쇄골과 어깨와 이 목, 이 턱 라인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직도 설레이는지. 아, 예.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직도 설레이는지. 그리고 주로 언제 설레이는지. 그리고 가장 설레었을 땐 언제인지. 아, 저는 사실 진영이가 이쁘게 이거 누가 다른 시청자분들이 보면은 너무 외모지상주의다라고 할 것 같은데 평소에 진영이 너무 사랑하지만 이렇게 이쁘게 꾸몄을 때 그때 여전히 아직도 오 너무 이쁘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턱선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그때 이제 교회 본당에 앉아 있었고 진영이가 찬양단에 이렇게 단상에 서 있었는데 보면서 저 사람이 내 아내구나. 나 혼자만 있으면은 되게 좀 자신감이 좀 없는데
진영이가 내 아내라는 사람을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좀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진영이가 이쁘게 꾸몄을 때 그때 아직도 많이 설레고 가장 설렜을 때? 가장 설렜을 때는 결혼식 때가 아닐까. 지금 이미지는 뭔가 그냥 단발이지만 그때는 결혼식 때문에 머리가 그래도 조금 뭐 중단발 정도 길렀었고 이렇게 머리 뒤로 쫙 올백으로 짜맸는데 되게 내가 봐오던 이미지랑 달라서 그때 가장 좀 설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좀 깊은 질문이에요.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 세 가지.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 세 가지.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 세 가지? 우리가 서로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 세 가지. 배려. 그전에는 저도 좀 제가 좀 배려가 없었고 이 물건에 집착하는 행동들이나 좀 배려가 없었는데 서로 배려해 가면서 점점 맞춰가는 것들이 많고 세 가지나 얘기해야 되나요? 네.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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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려 3종 세트가 서로의 굉장한 행복을 불어다 주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 네 번째 저도 조금 웃기게 갈게요. 네. 환상이 깨졌던 모습은 언제인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진영이한테 별명이 몇 개 있는데 일단은 모델로서 밖에서 활동하는데 본인이 되게 할리우드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촬영장에서는 되게 모델처럼 활동하지만 촬영이 끝나고 난 후에 그런 후리한 모습들, 집에서는 중국 아줌마 또는 때로는 떡볶이 아줌마, 종종 이제 몸이 안 좋을 때는 할머니를 바뀌면서 몇 가지의 매력들이 있는데 질문이 뭐였죠? 환상이 깨졌던 환상이 네, 깨졌던. 모습은 언제인지. 근데 환상이 깨진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원래 보던 이미지랑 좀 다를 때가 있었다 결혼하고. 근데 그게 막 결코 뭐 생활을 봐서 싫었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재밌는 요소가 더 많이 추가됐다. 되게 잘 꾸미고만 있을 것 같은데 전 진짜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예 진짜 그렇더라고요. 평일에는 안 꾸밉니다. 예 예. 맞아요. 다섯 번째, 함께 있어서 좋은 이유는? 일단 가장 편해요. 진영이랑 결혼하고 내가 가장 편한 사람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내 몸이 그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 몸이 힘이 쫙 풀리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영이랑 함께 있으면. 질문은 뭐였죠? 어떤 기분이냐고요? 함께 있어서 좋은 이유. 네, 설명된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상대방과 친구가 되기 위해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 서로 말해주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상대방과 네. 다른 사람이 나랑 친해지기 네. 위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근데 이제 그 상대방과 내가 친구가 되기 위해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상대방과 제가 친구가 될 때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 자, 다시 한번 짚고 할게요. 네. 상대방이 네. 나랑 친해지려고 할 때 네. 상대방이 음.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맞아요. 네. 맞아요. 똑같이 두 번 설명했는데 왜 이제야 알았다고 하시냐? 어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친해질 때 저는 먼저 얘기해 주세요. 같이 먼저 얘기해 주세요. 먼저 듣고 싶어가지고.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말해주기였거든요. 그래서 네. 진영 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될 점. 그걸 건우 씨가 얘기해주고. 그럼 제가 진영 씨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맞아요. 오케이. 아까 왜 맞았다고 한 거죠? 그럼?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는데. 자, 그럼 진영 씨에 대해서 네. 사람들 설명할 때 네. 생각보다 그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아. 타입. 그래서 자기한테 어느 정도 뭔가 벽을 두는 건가?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셨어요? 핸드폰?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진영이가 다른 사람과 타인과 친해질 때 네. 그 속도가 사실 그 자기의 모습을 오픈하는 데까지 제가 만나기 이전의 삶은 모르지만 제가 만난 이후의 삶은 사실 저 말고 오픈한 사람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되게 자기를 감추는 게 이 벽이 되게 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되게 너무 좋은 사람 같고 완벽한 사람 같고 단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걸 뛰어넘는 그 안에 벽이 되게 커서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라 맞아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기다려줘야 자기의 모습을 다 편하게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처음에 건우를 보면 뭔가 되게 싸나울 것 같고 좀 자기 생각만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생각보다 되게 배려가 많고 되게 눈치도 빠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엄청 빨리 파악하고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오히려 더 눈치를 많이 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정도 엄청 많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7번째, 와이프 자랑하고 싶은 3가지. 저는 어디서 한숨 소리가 들렸는데 일단 여기 촬영장은 아닙니다. 예.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콩깍지가 씌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콩깍지가 씌여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진영이보다 좋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영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단점도 많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모난 부분들이 진영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 선한 사람이란 게 그 단점을 모두 아예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자체가 되게 선해요. 너무 착하고 그런 장점이 있고 그 자기의 귀찮음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더 큰 사람이에요. 똑같이 누구한테 연락하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옆에서 보면 진영이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냥 사소한 거 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귀찮음보다 자기가 귀찮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귀찮음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이 더 큰 사람이다. 3번째는 너무 좋게 얘기 많이 했으니까 2개까지만 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질문이랑 지금 7번째인데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저 10개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어차피 그 마지막 질문은 똑같아서 그럼 2개만 더 할게요. 가장 자신 있는 스킨십은? 제가요? 제가요. 뭐, 제가 가장 잘하는 스킨십. 진영이가 가장 잘하는 스킨십. 진영이가 가장 잘하는 스킨십. 진영이가 껴안기? 맞아요. 저는 안는 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건우 씨가 생각하기, 넘어갈게요. 뭐 하는 거죠? 마지막 질문. 함께했던 추억 중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날이 있다면 왜 그런지. 전 중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자, 지금까지 구문구답, 신문십답이 아닌 구문구답 하셨고 네. 저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저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오늘 메인 컨텐츠가 저희가 사연을 좀 받았는데 여러 다른 사람들 사연을 받고 그거에 대한 고민 해결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 앞전에 이제 보시겠지만 둘 다 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저희가 그런 위치가 아닌데 일단은 컨텐츠가 컨텐츠이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한번 고민을 읽어보고 둘이 대화를 나눠보고 또 저희가 결혼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목만 보면은 좀 쉽지 않은데요. 첫 번째, 여자친구 부모님의 가스라이팅. 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요즘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엄청난 집순이입니다. 사귀는 기간 1년 반 동안 제대로 한 데이트는 10번 정도 됩니다. 휴일에도 여자친구는 집에 있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데이트를 하자고 물어보는 게 이제는 조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여자친구가 특별히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 있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 때문입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특별히 보수적이거나 과잉보호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여자친구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연락을 해옵니다. 뭐 강아지가 아프다거나 집에 쌀이나 물이 없다, 엄마 또는 아빠가 아프다 등 온갖 문제로 연락이 옵니다. 이럴 때마다 여자친구는 저와의 데이트를 중단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와우. 여자친구도 결혼을 한다면 저랑 하고 싶다고 말은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문제가 결혼해서도 지속되면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여자친구와의 결혼 이대로 괜찮을까요? 와우. 와우. 쉽지 않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자친구 부모님 가스라이팅. 근데 여기 보면은 부모님이 특별히 보수적이거나 과잉 보호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저도 부모님이 엄청 보수적이고 과잉 보호가 심했어서 저는 비슷하긴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막 외박도 못 하고 늦게까지 못 놀고 그게 20살 중반까지도 좀 그게 심했었는데 근데 이 사연은 조금 다르기는 하네요. 사귀는 1년 반 동안 제대로 한 데이트가 10번밖에 안 됐다는 거는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러네. 되게 데이트 횟수가 되게 적네요. 1년 반 결혼 여자친구 부모님. 근데 저도 엄청 집순이이긴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뭔가 집순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하게 들어가서 이 여자친구가 남친구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누가 적은지 모릅니다. 이 30대 남자가 누군지 모르고 이 여자친구 부모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네.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맞아요. 제가 이 질문을 읽었을 때 이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부모님이 왜 여자친구, 여자의 부모님이 왜 자꾸 밖에 나갔을 때 여자친구를 부르려고 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고 그걸 해결해야지 일단은 1차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네. 또 아까 이제 진영 씨도 얘기했지만 진영 씨 부모님이 이제 장모님이 그때 네. 당시에 진영 여자친구 부모님이 네. 되게 보수적이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과잉보호 아닌 과잉보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신 분이었는데 저를 만나면서 그런 게 되게 많이 없어지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남자친구에 대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보여준 신뢰도를 뭐 어떻게 저희가 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떤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자친구 부모님이 그 남자친구한테 좀 신뢰를 느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그리고 유독 여자친구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연락을 해옵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친구가 먼저 나가 있으면 엄마 나 어디에 있고 누구 만나를 좀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사연 중에 죄송한데 네. 지영 씨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아픈 사람 같아요. 물을 한 잔 감사합니다. 좀 죽이시죠. 괜찮죠? 예. 잠시만요. 개구리를 드셨나요? 제가 제 안에 개구리가 있어서 이해 좀 방금
아주 그렇게 한여름이 아닌데 개구리가 사연에 사연에 집중해 볼게요. 아, 네네. 근데 죄송합니다. 여자친구는 저와의 데이트를 중단하고 집으로 가는 정도는 사실 저는 이거는 그 여자친구분도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저는 문자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여자친구가 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남자친구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를 조금 좀 중요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결론 솔루션 그래서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로 끝났잖아요. 네. 결혼을 해도 괜찮겠지만 그 전에 진짜 진정해 이 자식아. 진정해. 아니 개구리가 촬영 중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촬영 중에 촬영 중.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 대화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끝인가요? 네. 이거 꽤 진지한 고민일 수 있는데 그렇게 개구리 하나 때문에 그렇게 웃으실 겁니까? 그리고 혹시 부모님과 뵌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자주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좀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괜찮은 친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좀 대화도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면 좀 나가 있을 때 뭐 아니면은 데이트를 할 때 연락을 좀 덜하지 않을까, 믿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저도 뭐 비슷하고요. 결혼을 사실 고민하기 전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그냥 덮어두고 결혼했을 때 사실 문제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저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장모님 목사님이시고 뭐 이렇게 저희가 막 문제될 만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장모님이 이제 딸을 되게 이렇게 챙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게 크신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의도치 않게 그런 점이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 아내의 엄마고 내 장모님이 가족인데 어른이고 그거를 또 내 아내의 엄마인데 말을 뭐 쉽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화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도 그 부분이 조금 문제로 다가온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게 문제가 좀 크게 다가온다면은 이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왜 여자친구를 계속 집에 들이려고 하는가 일단 그 이유를 찾아보고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보고 또한 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보여진 이미지가 어떠한가 이 부분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도를 쌓을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맞아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볼 사실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제대로 데이트한 게 10번도 안 되고 1년 반 동안 또 데이트하다가 부모님 부르면은 들어가고 물론 남자친구보다 부모님이 더 소중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진짜 내가 평생을 함께 해야 될 사람이라면은 좀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봅니다. 맞아요. 1번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2번 질문 진영씨가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제목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결혼 후 각자의 취미생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6년째 5살 연상과 교제하고 있고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6년째 만나도 늘 함께하고 싶고 뭐든지 같이 하는 게 아직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면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각자의 취미생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둘 다 취미생활이 없어서 결혼 후 각자가 즐길 수 있을 만한 취미는 뭐가 적합하고 좋을까요? 또 두 분은 결혼 이후 개인의 취미가 꼭 필요할 것 같은지, 두 분은 각자 즐기는 취미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예, 마지막에 좀 거슬리는데요. 일단
아, 비 밖에 지금 천둥이 치나요? 무슨 큰 소리가 들렸는데 저희 집에 취객이 아우. 들어왔네. 네. 자, 일단 결혼을 각자가 즐길 수 있을 만한 취미는 뭐가 적합하고 좋을까요? 건우 씨는 취미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일단 식물을 좀 좋아합니다. 식물을 좋아하고 운동, 헬스를 좀 좋아하고요. 또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뭐 오토바이나 막 올드카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네. 사실 그런 것들은 뭐 경제적인 여건이 아직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은 아니고 이제 운동과 식물을 좋아하는데 또 인테리어 이런 거 인테리어 공간 멋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멋있는 공간에 접근성이 가장 낮은 카페를 가는 거를 좀 좋아하고 저는 그런데 네. 결혼을 각자가 즐길 수 있을 만한 취미 취미? 사실 저는 취미가 딱히 없는 사람인데 크리미를 키우고 나서는 크리미랑 산책하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시간이어서 크리미랑 같이 있는 뭔가 크리미랑 따로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걸 실제로도 좋아하고 저 혼자 쉴 때도 저 혼자 크리미 데리고 많이 나가고 지금 그렇습니다. 가끔 그 제가 영상 통화를 걸면은 네. 가끔 TV에 나오는 산책하는 아줌마들 강아지만 키우는 아줌마들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아리따게 꾸미고 있지만 평소에 이제 모자 쓰고 안경 쓰면은 그 산책하는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만 키우는 얘만 의존하는 그 애견인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런 아줌마들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맞아요. 지금 그거는 질문과 좀 멀어졌는데 맞아. 자 그거는 다시 각자 즐기. 이게 좀 근데 어렵네요. 저희가 한 집에 있어도 좀 각자 시간을 가질 때는 어 저는 좀 침대에 있는 걸 좋아해서 침대에 누워서 좀 쉬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저는 침대에서 핸드폰을 좀 가지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러고 남편은 여기 거실에서 따로 유튜브를 보는 걸 좋아해서 좀 그렇게 좀 개인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잠깐 뭐 TV로 유튜브를 본다던가 핸드폰으로 잠깐 뭐 SNS를 본다던가 이런 시간을 갖고 또 자기 전에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렇게 잠이 드는데 음, 자 다시 본론으로 그래서 들어와서 이게 쉬운 건데 쉽지가 어렵네요. 않네요. 꼭 취미가 필요하진 않은데 개인 시간을 갖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크리미랑 크리미를 데리고 나가서 따로 좀 놀고 온다든지 아니면 저는 혼자 카페 가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죠? 거의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혼자 카페를 가거나 전 혼자 쇼핑도 잘하고 혼밥도 잘하고 그리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결혼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루 종일 붙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저는 답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못 내릴 것 같아요. 꼭 굳이 개인 각자 즐기는 취미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같이 할 수 있으면은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굳이 막 따로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따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은근 거기서 뭔가 그 벽 같은 게 좀 생긴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그냥 같이 즐기고 같이 그걸로 대화하고 같이 생각하고 그게 진짜 더 좋고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진영 씨가 얘기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어, 혼자와 내가 혼자 보내야 할 시간, 뭐, 와이프 또는 남편이 혼자 보내야 할 시간에 꼭 따로 만드는 것보다 같은 것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보는 시간들이 저희도 처음에 그냥 각자 따로따로 시간을 맞아요, 보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그런 시간도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보는 걸 같이 보려고 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추천할 만한 취미는 사실 딱히 생각나는 게 없고 그냥 생각나면 그냥 카페 가서 음악 들으면서 좋은 스팟에 가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 감성을 느끼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한다면 그냥 그 정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헬스, 필라테스 이런 거 뭐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적당히 즐기시고 맞아. 운동 좋네요.
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번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4번 사연 진영 씨가 읽어주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맛있을 것 같은 미소라면. 매번 절 보면서 웃는 분이 계신데 점점점. 분명 그분은 인싸이고 굉장히 매력적이신데 희한하게 웃을 때 저만 쳐다봐요. 제가 의미부여를 하는 건지 아님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지 궁금해요. 진짜 그 미소를 잊을 수 없어요. 너무 설레이네요. 오, 오. 어떠세요? 혹시 그런 경험은 하신 적 없으시죠?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길을 지나가다가 인피니티 누구셨죠?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아이돌 분이 연희동인가 어디 지나가는데 본인이 계속 그렇게 뚫어져 쳐다본다고. 연예인이 길 가다가 한 이렇게 3번을 자기를 그렇게 쳐다봤다고 하는데 본인의 착각이 굉장히 심하신 타입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눈치는 좀 없으신 편이시고 눈치 많은데요? 보통 눈치 빠른데라고 하시잖아요. 빠른데요? 눈치 많은데요는 눈치 빠르고 많아요, 저. 눈치가 많은 건 뭐죠? 눈치 빨라요, 저. 자, 이 질문으로 가서. 네. 희한하게 웃을 때 저만 쳐다봐요? 그리고 인싸인데? 그 희한하게 웃을 때가 그 본인이 웃을 때 희한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희한하게 웃어서. 오. 참 농담인데 되게 제가 의미표현하는 건지 아닌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근데 이렇게 웃을 때 자기를 쳐다본 눈 마주치는 것만으로는 맞아요. 그 상대방의 그린라이트를 이렇게 좀 확답하기는 어렵고 그 이후에 어떤 시그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웃을 때뿐만 아니라 관심 있으면은 그냥 그냥 계속 눈이 마주치면은 좀 그린라이트일 수 있지만 웃을 때만 쳐다보는 거는 웃을 때만 쳐다보면 희한하게 웃어서 그런 게 아닐까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미소가 잊을 수 없다는 거는 이분은 근데 이분은 그분한테 빠졌어요. 그런가 그분이 보네요. 인싸시고 굉장히 매력적이시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맞아, 일단 맞아. 그분은 그 상대방한테 빠졌는데 일단 본인이 상대방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일단 이 사연 보고는 저희가 해답을 드릴 수 없어요. 맞아요. 근데 좀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 이미 빠졌으니까 의미 부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그 상대방이 자기를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를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해야 한다면은 네. 그 상대방의 관심을 이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방법이라기보다 사람이 사실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어떤 이런 외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겉으로 보여지기에 그분한테도 뭔가 그러니까 그분 마음에 좀 들려면 매력적이려면 좀 어느 정도 가꾸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막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를 무조건 예쁘게 봐달라는 거는 조금 욕심이 들어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외관이 그 내면을 알아가기까지는 외관을 통해서 내면에 들어가게 되니까 맞아요. 좀 외관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고 그 사람과의 어떤 소통이나 좀 그 사람의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알아서 좀 데이터를 싹 만들어 나온 다음에 좀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들을 알아가면서 좀 이렇게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눈에 탁 들면서 희한하게 웃지 않고 아름답게 웃으면서 눈에 띄면은 더 좋은 관계가 발전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이 사연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번째 사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다 남은 건 치킨무. 안녕하세요. 겉바속촉의 부부 팟캐스트. 이름을 보니 생각난 의문점입니다. 겉바속촉의 대명사 치킨. 저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주로 시켜 먹는데
둘 중 어떤 것부터 먹어야 맛있을까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농담이고요. 저는 양념밥 후라이드만 시켜 먹는데 둘 중 어떤 것부터 먹어야 맛있을까요? 아,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어요. 네, 후라이드를 먼저 먹는데 네. 그 양념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후라이드 먼저 한 입 하고 그 남은 살코기를 후라이드 양념에 찍어서 싹 먹으면은 예. 네. 진영 씨는 어떻게 하시죠? 저는 양념부터요. 무조건 맛있는 거 먼저 먹어야 돼요. 아, 양념이 더 맛있다는 거는 음. 어떻게 확신하시죠? 양념이 묻어있기 때문에요. 예. 둘 중 어떤 것부터 먹어야 맛있? 본인 의견대로 하세요. 맞아요. 이 질문은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저희한테 질문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사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네요. 건우 씨가 읽어주세요. 네? 건우 씨가 읽어주세요. 아니, 저 끝났어요. 너무 길어서 개구리가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듣는 시청자분들 놀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자, 목 한번 죽이고. 그럼 제목만 제가 읽을게요. 네. 노처녀 히스테리라 부르지 마라. 할 거면 확실하게 해주시던가. 하세요.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방금 이거 하니까 생각난 건데 진영이가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이런 게 촬영장에서도 한번 헤드폰을 쓰고 되게 재밌게 뛰는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침대에서 그 헤드폰을 쓰고 재밌게 뛰어야 되는데 자기는 본인이 되게 소극적인 사람인데 이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머릿속에서 아 나 재밌다 하면서 음악 들으면 뛰고 있는데 팔이랑 몸이랑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맞습니다. 머리의 충돌이. 자, 오케이. 노처녀 네. 히스테리라 부르지 마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점점 결혼이 두려워지는 30대 여자입니다. 20대 초반까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닐 정도로 결혼에 대해 꽤 긍정적인 마음이었는데 20대 후반부터 결혼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변에서 다들 연애를 안 해서 그렇다, 연애세포가 죽어서 그렇다, 눈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 일단 아무나 만나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한 평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나와 만나 결혼할 수 있나요? 나 참. 그런데 사실 저의 고민은 결혼이 두려워지는 마음보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단점을 먼저 찾게 되는 게 고민입니다. 사람들 말처럼 누구라도 만나보려 노력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누구를 만나든 제가 상대방의 좋은 점, 장점을 보려 하기보다는 나랑 안 맞을 것 같은 부분, 나랑 부딪힐 것 같은 부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만 찾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단점을 찾고는 스스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생각하며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언젠가는 나와 부딪힐 상대의 단점들로 인해 싸우게 되는 것도 싫고 그렇게 싸우다가 나를 지겨워할 순간들도 못 견디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벌써 지칩니다. 이 세상에 단점 없는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저의 이 부정적인 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걱정입니다. 두 분은 결혼 전에 아니 연애 전에 상대의 단점이 보이지 않았었나요? 보였다면 그 단점을 어떻게 생각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나요? 제가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과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긴 사연 감사합니다. 진영 씨는 어떻게 사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건우 씨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게 MC가 사연을 읽는 게 MC고 질문을 네네. 이거 뭐 PD님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좀 길었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마지막에 제가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과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하시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저희는 제가 근데 항상 많이 물어보는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했을 때 뭐 싸웠을 때 크게 싸웠을 때도 있었고 진짜 심각하게 싸워서 저희도 한 일주일 동안 연락을 안 한 적도 있었고 계속 이대로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할 정도로 좀 그런 중요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확실했던 거는 그 단점보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더 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저는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 그런 단점들이 물론 많았었지만, 그리고 또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었지만, 저는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더 컸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단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연은 그 단점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부각돼 보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건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단점에 대해서 진영 씨가 저랑 연애할 때 네, 좋은 사람, 이 남자친구인 저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 욕구가 되게 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좋은 사람에 대한 집착이 되게 컸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사실 저 연애할 때 많이 자주 보지 못해.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하루 만나서 맞아. 데이트를 했었는데, 자주 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냥 볼 때마다 너무 좋은 사람 같은 거, 이 사람의 단점은 뭘까 싶은 순간이 몇 년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진영이의 단점이 발견됐는데, 진영이는 그걸 자기가 단점이 들키고 나서 되게 사랑을 계속 확인하고 맞아요.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진영이의 단점이 더 발견돼도 나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진영이의 단점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 전혀 아무 그 리스크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진영이 그 연애할 때 계속 좀 그런 단점이 이렇게 발견될 맞아. 때마다 항상 걱정하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뭐 처음에 알아갈 때 단점이 보이는 거는 찾으려고 해서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보여서 찾아지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모든 인생의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그 단점이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뭐 제 경험에 의해서 확신합니다. 이게 단점이 보여도 뭐 신경은 쓰일 수 있겠지만, 내 사랑이 훨씬 더 크다면은 사실 맞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뭐, 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뭐 재차 강조하지만,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이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거는 나한테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헤어짐이 있었고, 근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사실 헤어지는 걸 거의 생각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여태까지는 아직 엄청나게 마주해 본 적이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한번 말해 봅니다. 근데 아마 이 사연자분은 그 진짜 사랑까지 또 이제 걸리는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만나면서 사랑이란 크기가 더 커질 텐데, 그 사랑의 시작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단점이 보일 수 있지만 그 단점이 신경 쓰이지 않는 장점이 굉장히 큰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다면은, 뭐 결국 이제 자기가 잘 맞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사실 이런 고민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누군가를 뭐 당장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은, 아, 그때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점으로 인해 싸우게 되기 싫고, 그게 점점 이게 지칠 것 같다고 하지만, 저는 건우한테도 정말 자주 얘기했었지만, 싸우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싸우면서 이 사람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진짜 많이 발견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어떻게 서로 맞춰가는지, 그게 진짜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커플들한테도 많이 싸워봐야 된다고 하고 그 싸웠을 때 그냥 피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고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이 보라고 하거든요.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되게 스스로 생각만 해도 힘들 수는 있지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고 좀 그냥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너무 막 생각만 해도 힘드니까 나 안 할래 라기보다는 이분의 앞으로의 사랑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느 정도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이네요. 지영 씨 읽어주시죠. 방귀풍풍 좋아. 예. 네. 안녕하세요. 방귀풍풍 좋아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사연이네요. 저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 있으면 항상 방귀가 풍풍하고 나옵니다. 본인이 쓰신 거예요? 아니요. 밥을 먹다가도 풍. 잠을 자면서도 풍, 씻으면서도 풍, 제 소리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는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방귀 풍풍 좋아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사연이네요. 저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 있으면 항상 방귀가 풍풍 하고 나옵니다. 밥을 먹다가도 풍, 잠을 자면서도 풍, 씻으면서도 풍, 제 소리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집에는 오리를 키우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조절이 안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미래 와이프 될 사람에게는 어찌되었건 이런 문제가 발각이 될 터인데 그때 어떠한 센스와 재치의 대화를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제 고민은 방귀를 참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발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 어떡하죠? 그리고 겉바속촉님들께서는 혹시 방구를 트셨나요? 이분은 일단 저희한테 사연을 보낼 게 아니라 병원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는 게, 그리고 이분은 결혼을 아마 하실 수 있으실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저희는 방구를 트지 않았고요. 예. 이거는 방구를 한다는 액션은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참고 있다. 나 저기 다녀오겠다. 이 정도는 해요. 예. 근데 이제 바로 옆에서 막 붕팡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건 저도 아직은 좀 원하지 않는 일이고 건우 씨도 원하지 않는 일이죠.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냄새가 심한지 정도의 요런 스멜에 대해서 안 써주셨는데 냄새가 진짜 심하면은 이거는 좀 이렇게 혼자 나가서 끼거나 아니면 뭐 베란다로 가서 끼거나 아니면 화장실 들어가서 이렇게 끼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면서도 풍이 나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 3종 세트가 있어요. 이 갈고 방귀 끼고 잠꼬대하고 하면은 이제 새벽에 어떤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희 엄마죠. 아우 관우 아빠! 이 소리가 들려요. 아빠가 이 갈면서 발포를 하신 거예요.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지금 30 몇 년째 아빠랑 살고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견디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저희도 나중에는 틀 거죠? 트나요? 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도 가끔 실수로 이렇게 튼 적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뭐. 저는 아닌데 진영 씨는 있죠. 네, 이게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가다가 모르고 이렇게. 한번 새우 차에서 연애 때 차에서 갑자기 이제 집에 데려줬는데 트림을 싹 한 거예요. 나왔어요. 갑자기 이거 창문을 안 열면 죽을 수도 있겠다.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일단은 이 해결 방안은 병원에 가서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겉바속촉 저희에게 물어보신 질문은 저희는 방구를 안 텄습니다. 네, 안 저는 텄습니다. 방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제 스스로도 잘 안 끼는 편인데 저는 제가 낄 때
제가 제 냄새를 맡지 않을 수 있을 공간이나 순간들에만 좀 끼는 편이에요.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방귀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오케이. 몰라. 알지. 혜림이가 마지막에 네. 마지막 인사하려고 출연했어요.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이 뭐 밥을 먹다가 잠을 자면서도 붕이면은 진짜 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병원 가보고 아니면 뭐 그냥 터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마지막 사연까지 읽었는데 혹시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후기. 아, 조금 말을 잘하고 싶었는데 잘 못한 것 같아서 별로 그런 타입 아니시죠? 네? 좀 저도 쥐쩍여 보이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다, 다음에는 물 좀 많이 마시고 예, 개구리는 나중에 네, 좀 촬영할 때는 데려오시지 마시고. 네. 네, 저희 오늘 사연 읽은 것처럼 저희 그 채널 더보기란에 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텐데 거기 메일 주소에 오늘 사연처럼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밌고 유익하게 답변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네, 예.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 또 저희 재밌게 잘 봐주시고 다음 2회차에도 나오려면 여러분들의 사연이 필요합니다. 또는 저희가 너무 궁금하시다 하면 또 저희 좀 인정 중독이 있는 사람들이라 저희를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 저희는 더 좋아요. 저희를 많이 찾아주십시오. 지금까지 겉바속촉의 건우 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